네, 9월 29일 월요일 코인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간 이 암호화폐 시장,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마을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웰커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 문의 주셨던 코인 소개가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코인도 실시간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요 코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그래도 일요일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긴 양봉을 그렸다가 오늘 살짝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워낙 가격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네. 소폭의 반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네. 사실 좀 우리가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되는 월요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이 좀 많군요. 네, 이번 주 일정들이 많고 좀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고용 위크입니다. ADP부터 비농업 고용 지표 등등 다양한 지표들 공개가 되는데, 일단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쪽을 먼저 잡자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고, 네. 그게 지금 증시라던가 코인 쪽에 반영이 됐죠. 특히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네. 코인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미국 정부가 만약에 셧다운이 되게 된다면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월요일에 당장 발표가 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고용 지표가 만약에 발표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발표가 지연되는 게 시장에는 더 큰 불안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서 좀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같이 우리가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ADP라던가 고용 지표라던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보시면은 실업률 4.3%,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이 4만 3천 건인데 사실 우리가 막 고용 쇼크 우려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면 이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해도 안 좋고 안 해도 안 좋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키워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와 함께 시장에서는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좀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보다도 미증시가 함께 흔들림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좀 단기 하락 변동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연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10월에도 스몰컷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 데이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라던가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말 사이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런 사진을 올렸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앞에 세워놓고 You're fired. 너 너 잘렸어. 해고야. 네, 또 해고야. 또 사진을 또 짤을 시전을 하면서 너무 또, 괴롭혀요, 진짜, 트럼프를.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 셧다운 때문에 네. 어떤 달러 약세화라던가 어떤 정권에 대한 좀 신뢰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분위기를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목소리로 연준을 압박하는 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준 의장이 잘리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악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제롬 파월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무조건 비둘기파적인 연주가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좀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결론적으로 의장이 빨리 바뀌는 게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이 나가줘야
비트코인의 강세 촉매가 온다. 아.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호재는 파월의 해고다. 근데 이분도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아닌가요, 혹시? 거의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가러 가는구나.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거실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험 자산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크게 오름폭을 보여주지 못한 채 횡보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들이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실 우리가 크게 가져갈 만한 호재 모멘텀들은 다 거시경제 요인에 쏟아져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냐, 언제 유동성 시장에 풀리냐 이런 것들이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거시 이슈들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만약에 가장 좋은 상승 시나리오는 일단 셔트다운이 안 돼서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게 쇼크로 나와야 돼요. 쇼크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굿뉴스. 네. good.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좀 맞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데이스 굿을 외쳐봐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주말 동안 반등해주긴 했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11만 2천 달러까지 일단 반등을 해줬고요. 왜 이렇게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쉽게 또 한 줄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수요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이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8월과 9월은 각각 12,600개 그리고 15,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7월 대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기업들이 많이 사서 비트코인이 확 올랐다가 그 뒤로는 일단 기업과 기관들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이 계속해서 주춤하는 상황이고 비트 가격이 강하게 가주지 못한다면 물론 기회가 알트로 갈 수는 있지만 네. 형님이 이렇게 시름시름하고 있으면 또 아우들이 너무 신나면 눈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눈치 없이 그러면 안 네, 되는데.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이 가격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 쪽의 현물 ETF 다시 한번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총 4억 달러가 넘게 유출이 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유출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3D의 창업자죠. 샘슨 모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도입 단계가 점진적에서 급진적 전환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올해 7월에 기관과 기업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해줬던 이런 시점이 점진적인 어떤 전환 국면이라면 이제는 급진적인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약간 포모 심리가 작동해서 기관, 기업, 국가 상관없이 더 많이 빠르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달려들 수도 있다, 사람들이.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네. 사실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한 15만 달러 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샘슨 모도 동일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가격대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강세장의 랠리가 내년으로 지연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장 우리가 내년까지 열어놓고 지켜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택해줄 국가들에 대한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죠. 네. 그 외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집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외 라틴 아메리카라던가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비트코인을 행정 비축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벌써 9월 29일이잖아요. 10월까지 이틀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우리가 10월은 바로 업토버라는 업토버. 시즌적인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 증시라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도 이미 4월 이후 33%나 상승을 하면서 올해 네. 거의 30차례 가까이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10월에 보통 변동성이 33% 정도가 찍힌다고 합니다. 이건 증시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10월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달인데 코인 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지난 6년간의 10월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2021년에 거의 40% 가까이 한 달 만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23년과 20년도도 28%나 오르는 등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모두 10월에 보여졌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네. 9월 이 후반기에 나왔었던
어떤 가격 조정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5년간 10월에 모두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과연 이번 10월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커뮤니티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바이 더 딥. 코인 빠졌을 리딩까지 때- 해주나요? 그럼요. 늘 저점을 외쳐주는데 중요한 건 에릭 트럼프라던가 이런 유명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폭락을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에릭 약간 좀 다르네요. 트럼프가 주식 실제로 시장과. 네, 2월에 권고의 글을 바이 더 딥을 외쳤을 때 네. 그때 이더리움이 40%나 급락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릭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언급하지는 않고 늘 네. 비트코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시장 안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10만 $1,000 선의 가격 횡보 구간이 우리가 10월을 지나가면서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뭐 정부 셧다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시기가 될지 저희와 함께 매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9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미증시 다 맨날 최고가 나왔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좀 잠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토버 때 이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예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언. 네, 사실상 뭐 10월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간다 네. 이런 좀 추상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당장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냐? 있을지 아니면은 또 손실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그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손절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니까요. 이런 대응 전략에 좀 우리가 그렇죠.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네. 지금 일단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잘 해주었어요. 해주고 네. 이 파란색 선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 모습 이 지금 왜 발현됐냐고 하면은 그 테더 도미넌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가 요 차트인데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이 C 구간, C 구간 좀 넘어섰지만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도 1차적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여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또 이 도미넌스 또한 저항이 발발할 수 있겠다 하고 싶은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확대부분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부 다 적어놨었는데 이 주봉상,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또 주봉으로 변환했을 때 종가가 만약에 이 빨간색 선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네. 이제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차트를 그대로 이렇게 주봉으로 이제 변환해 보겠습니다. 변환하면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이 주봉이 여기가 종가잖아요. 네. 이 빨간색 선 밑에서 마무리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행이다. 저번 주에 이 흐름이 비록 여기까지 올라갔으나 그래도 마무리를 이 빨간색 선 여기가 4.61이거든요. 네. 여기 밑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 흐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더 도미너스도 지금 이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빠져주고 있잖아요. 네. 빠져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이 이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이제 쭉 올라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랐을 때 비트코인도 반대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올랐을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실제로 신규 진입한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들에게는 이미 또 지금 구간도 수익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반면에 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늘어났다.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매물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적으로 들어온 매물들이 그대로 이제 끝까지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이제 이 4시간 봉, 단기적으로는 4시간 봉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4시간 봉과 1봉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 이 관점 또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좀 휩쓸고 흔들고 올라갈 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래도 만약에 요번 주가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8월 30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지금 이 조정이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구간이 원래 계속 말씀드렸던 이 업비트 기준 1억 5천 957만 원입니다. 네. 여기를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여기 이탈해지면 다시 지금 여기 그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왔네요. 네. 이 부근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차트 보면 뭐 위에 가격들 다 적어놓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 주봉도 마무리되고 월봉도 마무리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마지막 주와 이 9월 월봉을 이 업비트 기준으로 1억 5,957만 원 위에서 마무리가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상승 8월 30일부터 상승했던 것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 가격대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봉상 왜 한번 휩쓸고 갈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드렸냐면 반면에 여기 지금 요번 주에 업비트 기준으로 1억 5,957만 원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지금 파란색 이 두 하방 채널을 그려놨거든요. 네. 이 하방 채널의 연속이 한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비트 기준 요 가격대를 못 지키면 네. 한번 이게 쭉 빠진다. 빠질 수 있다. 그럼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냐? 그럴 땐 이제 일전에 제가 계속 캡처하라고 메모하라고 강조했던 그쵸. 요 주봉 차트상 관점 이 가격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빠질 때 이런 가격대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이번 주봉. 1억 4천대까지.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그렇다고 이제 당장 이제 전 주봉도 보시면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휩쓸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도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철조망을 그려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 이렇게 딱 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 코인들이 뭐 비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트코인 흐름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물리더라도 한번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봐야 한다고 제가 몇 번 이제 강조 네,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코인이 지금 뭐 좀 며칠 이게 하락을 했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아직 한 번에 그 상승 시즌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일단 이 빨간색을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또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 우리는 좀 요걸 좀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그림 나오길 기대하면서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1억 5,957만 원 위를 잘 지켜내는지 저는 잘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나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니 여러분도 이거 잘 체크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다가 좀 빠지면서 네네네.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이뤄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지켜봐야 되고 1억 5,957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지선. 네네네. 지금 1억 6천 원 선에서 비트코인이 잘 지지를 하고 있다는 네네. 점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더리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확대해서 보면 반등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전주 대비 한 1.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약해지면서 네.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만한 또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ETF 쪽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으로 유출 기록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자금 유출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2억 달러 넘게 빠져나갔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3,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거래일 연속 순 유출이 찍히면서 확실히 ETF 쪽에서의 약세가 실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불안감을 키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제프리 윌케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1,500개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 같은 정황이 온체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파운더가 매도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뭐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으로 투심을 좀 누르는 이슈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해당 이슈 또한 주말 사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단순히 그냥 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갑을 이동시킨 거에 그쳤을지는 모릅니다. 네. 이게 이체가 된 건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게 매도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을 저희가 그 거래소 지갑이기 때문에 네.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공동창업자의 이런 단순 매도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이더리움이 예전부터 있었던 꼬리표가 그거였거든요. 재단이 물량을 파는 코인이다. 그러니까 늘 뒤에서 네. 재단에서 이제 덤핑 물량들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 가격 상방을 막는 그런 꼬리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 공동창업자의 동향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의 글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주체들은 계속해서 매집의 단위를 넓혀가는 것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총 43만 개 이더리움을 매집한 이 고래들의 주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16개 주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17억 달러 상당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강세에 대한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네. 고래들이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로 계속 매집을 해주는 것, 결론적으로 이 강세로 가기 위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더리움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명확한 개발자들과 그 재단, 파운데이션 주체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업그레이드 때는 이 시장 안에서의 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보통 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업그레이드는 11월에 예정돼 있는 푸사카 하드포크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개발자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네. 그런 업데이트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자한테만 좋은 거고 투자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발자들한테 친화적인 환경으로 제공이 돼야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으로 생태계에 들어와서 많은 앱들을 또 빌딩을 하고 디파이던가 네트워크 활성도를 높여서 그의 네. 결론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네.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 보통은 롱인가요, 숏인가요? 보통은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딱 말씀을 아, 진짜요? 드리려고 네, 했는데 제일 궁금해요. 보통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어요. 어허.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시그널인데 아.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 네. 직전까지 폭등이 나오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워낙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로서 이 가치가 갑자기 확 변질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이 POW 기반으로 작업 증명 기반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POS로 넘어갔을 때는 엄청난 변화와 함께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네. 그 뒤로 있었던 24년의 덴쿤이라던가 그리고 25년 5월에 있었던 팩트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이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라던가 스테이킹 제도에 대한 좀 정착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가격에 직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히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 확장성이라던가 뭐 L2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들 그리고 스테이킹 제도의 정착들 다양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르기보다는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네.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굿뉴스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뭐 테슬라 행사 같은 거 하면 네. 막 로보택시 나오면 그쵸. 주가 빵 뜨고 뜨죠. 이더리움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보다 얌전해요. 코인이 얌전하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이제 네네네.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더리움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이제 네. 궁금하시는 그 변동성, 변곡점. 네. 사실 그런 변곡점은 그런 이제 은주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거시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요즘은 사실상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사실 차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이더리움 이제 주봉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원래 설정했던 주봉 차트잖아요. 네. 보시면 정확히 이제 저번 주에 여기 제가 주황색 박스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밑꼬리를 그리고 지금 반등을 했어요. 다시 올랐네요. 그리고 네. 여기 위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제가 일봉을 하면
지난주, 그러니까 요 봉이 이제 어제잖아요. 요 봉이. 그렇죠. 요 정확히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지금 마무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흐름 그렇게 뭐 바로 곤두박질 치는 흐름은 안 나온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여드릴 게 네. 다시 이더리움 그 단기적으로 4시간 봉 돌아왔습니다. 4시간 봉 돌았는데 한번 오랜만에 제 보조 지표로 한번 거래량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좀 켜보면 늘어나고 있나요? 좀 미비합니다. 거래량이 뭔가 일봉으로 봐도 여기 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요. 유의미한 어떤 그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상 그 매물 1차 매수대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매수대에서 이제 반등했다 한들 여기서 무조건 쭉 가느냐? 그거는 사실상 지금 그림이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바라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차트가 지금 이제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네. 차트인데 제가 밑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격을 좀 더 추가해 놨어요. 많아졌네요, 뭔가. 513만 원, 네. 463만 원 이렇게 추가했잖아요. 네. 요 금액대를 한번 10월 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정도에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그럼 이더리움 끝났냐? 그게 아니라 한번 여기를 휩쓸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요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량을 한번 다시 끄고 오랜만에 또 이제 CCR 한번 켜보겠습니다. CCR 켰을 때 네. 여기 구간이랑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대략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대 뭐 513만 원대랑 463만 원 수도 있는데. 요 가격대 네.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그 또 상승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CCI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지만 정작 여기 CCI 그 지표가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게 요 정도 왔을 때 이 CCI 지표가 대충 요 정도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맞닥뜨려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또 한 번에 이제 상승하는 그 흐름을 또 모멘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반등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을 지금 너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주봉 관점상 1차 매수 추천 구간에서 매수를 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일단 수익권일 수도 있고 잘 보셔야 되겠지만 당장 여기서 무조건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림보다는 지금 한 번 더 꺾인다.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또 주봉 차트로 좀 쉽게 이제 주봉 차트로 말씀드리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A. 네. 여기가 A고 대략 여기 정도에서 B를 만들고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 B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 차트상 가격이 이제 513만 원, 한 463만 원 구간이거든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 시나리오도 한번 유의 있게 보셔라. 이 시나리오 근거는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매수세가 지금 부진하니까. 네, 이게 만약 갑자기 오늘 내일 막 불어오른다면 네. 또 이 시나리오가 이제 뭐 철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로는 지금 매수세가 별로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우리 솔라나 수영 기자가 참 좋아할 만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계시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솔라나랑 이더리움 비교한 차트거든요. 네. 자세히 보실까요? 네, 계속 내려오다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장기적이 아니라 네. 한동안은 요 며칠 동안은 솔라나가 좀 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오,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이네요. 말씀드렸던 네. 게 이제 요 어디 공간에서 저항을 해서 떨어지는데 뭐 언제 될지 모르나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시나리오, 네 지금 솔라나 이더리움 비교한 차트인데 요게 한번 좀 반등해주는 시나리오. 그래도 지금 요 며칠간 이게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 그래도 이 힘이 그래도 좀 약간 조금은 이제 솔라나로 좀 갈 것 같아요. 네. 가지 않나. 이게 이제 지표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실제로 또 솔라나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라나까지요? 좋아, 네, 좋습니다. 보여드리면 그래도 지금 네. 다시 반등했어요. 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이 상당히 이 주황색 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또 이제 시원하게 뚫어주느냐, 이게 이제 솔라나가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하느냐의 여부인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선에서 딱 지금 정확히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주황색 선을 이렇게 껑충 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더라도 네. 이 주황색 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게 이제 솔라나가 한동안 좀 더 힘을 이더리움 너 잠깐 비켜. 이제 솔라나가 좀 두 개의 태양이 네. 같이 뜰 수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더리움은 이제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상 이제 그
1차 주황색 박스에서 반등해줬으나 이 힘이 무조건 이제 여기서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네. 좀 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여러분 막 코인을 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주봉 관점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주봉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주봉 차트니까 이번 주 아니면 안 돼, 다음 주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봉 뭐 3-4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네, 그리고 좀 더 컴다운, 네, 그렇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 시장을 좀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쨌든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꺾일 수 있는데 여유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코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리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XRP님께서 리플 가자 이러면서 은조 아나운서 이뻐 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지금 댓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 리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리플은 그래도 계속해서 4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RSI도 중간선으로 올라오면서 그래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우리가 가장 외쳤던 3달러 이게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리플 관련된 이슈 좀 전해주시죠. 네, 리플은 사실 지금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리플은 좀 비운의 코인이다 이런 말도 어울릴 것 같은데 비운의 코인이요? 남들이 못하는 거를 리플은 혼자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에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리또 속 우리가 맨날 리플에 속는다 이런 몇 말이 년째, 나오는군요. 몇 년째 이러는 모습인데 아하. 사실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이슈들 이거 만약 다른 프로젝트가 이런 소식들 들고 나왔으면 네.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어허. 다만 리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뭐 리플은 원래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니까 네. 그냥 이 정도로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잘하니까 이런 이미지군요. 네, 아. 늘 남들이 못하던 걸 손쉽게 좀 해내는 리플이다 보니까 네. 좀 큰 이슈들에도 가격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고요. 리플 그래도 전일 대비 3% 정도의 가격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3달러 아래인 2.8달러 선을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주말 사이에 함께 공유해줬던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기관 쪽으로의 확장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체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거래량 또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리플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들보다는 기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저이기 때문에 리플은 앞으로도 기관들을 좀 겨냥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규제 인프라, 기관 대출, 그리고 영지식 증명 기반의 프라이버시를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기관들이 더욱더 쉽게 리플을 채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비전의 글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이슬람권 금융에도 XRP가 드디어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슬람까지요? 이슬람이요. 와. 보통 중동 오일머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네. 저도 경제방송 오래 진행을 했지만 이슬람권에 대한 어떤 규제권을 따낸 거는 뭐 주식 쪽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는 리플이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오. 그래서 이 중동 쪽에 보면은 바레인 중앙은행 산하에 샤리아 검토기관이 있대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권에서 어떤 금융 활동을 하려면 네. 이 샤리아 검토기관에서 적합 인증도를 받아야 됐는데 XRP가 이걸 따냈습니다. 이야.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오일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네. 금액들, 자금들까지도 XRP로 싹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열린 거고요. 무슬림 거래라던가 결제 활용에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슬람은 워낙 율법이 좀 되게 스트릭트하게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까 이자 농사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이자 주는 이자는 것도 안 안 돼요. 돼요? 이자 어허. 안 되고 과도하게 불확실성이 높다던가 투기를 막 조장한다던가 이런 거 다 금융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주식도 안 되고 그쵸. 아무것도 안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이슬람 율법에 XRP가 충족이 돼가지고 이번에 바레인 SRB로부터 샤리아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너무 리플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이분들도 오히려 예. 이 친구 변동성 참 없다. 참 없다. 참 없다 하고 예. 해준 기술은 거다. 좋은데.
뭐가 악재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만큼 XRP이라는 회사 자체가 얼마나 시장 안에서 신뢰도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슬리밍 거래라 결제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데 이슬람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발판을 내밀면서 XRP가 코인 쪽에서는 최초로 이슬람 쪽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이슈면 사실 뭐 두 자리 10% 정도는 올라도 크게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은 소식인데도 네.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10월 어떤 달이죠? ETF 발표.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ETF 발행사별로 결정 마감일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은 날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부터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신청한 6개 거래사를 보면은 뭐 10월 18일, 19일, 20일, 23일 그리고 제일 늦은 게 프랭클린 템플턴의 11월 14일입니다. 근데 보통 SEC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을 보면은 한 날짜에 모든 운용사들 거를 동시에 신청해주는 경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운용사가 동시에 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11월보다는 10월 중순 안에 업계는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직 블랙락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과연 이제 10월 중순에 해줄 거면 블랙락이 2주 안으로 SEC한테 우리도 XRP ETF 신청할게 하고 신청서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쵸. 아직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안에 만약 블랙락까지 참전을 하게 돼서 승인이 된다면 단기적인 리플의 상승 촉매제로는 네.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보셔도 될 만한 이슈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블랙록까지 묻을 것이다 해서 제가 3주 전에 들어간 건데 너무 고요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3주 전에. 왜 떨어졌나 했더니 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유가 있었네요. 준방꿀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좀 틀렸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네. 리플 차트 엄청 좋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여전히 좋은가요? 일단 여러분 리플 차트 정말 뭐 재미없다 왜 안 오르냐 이런 분들 저도 정말 많이 주변에서 보거든요. 네.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한번 좀 살펴보실게요. 네, 이 주봉 차트고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오르기 전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벌써 리플이 네. 50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00%나 올랐는데 우리 앵커님 사실 이런 차트 보시면 네.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 막 솟구치지 않나요? 만약에 아래서 잡았으면 네, 매도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또 거래량 한번 펴보면 네. 그렇게 매도세가 없어요. 물론 현재 지금 뭐 매수세도 거의 뭐 또이또이하긴 한데 네. 지금 그렇게 뭐 훤칠한 뭐 명실상부하게 나오는 시장이 위협이 될 만한 매도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플의 홀더, 리플의 어떤 그런 리플을 어떤 홀딩하면서 보유하면서 어떤 리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다 강렬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리플의 고점에서도 제가 이 주황색 추세선을 그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주황색 추세선 잘 지키고 심지어 또 지금 3거래일 연속, 3거래일 아니라 4거래일이네요. 4거래일 연속 지금 이렇게 또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리플 가격이 지금 4,111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4,120원 여기를 다시 올라타서 여기만 안착해주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상승 5파의 2파의 그 시나리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가 여기 3,920원을 기점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1파 2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3파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4,120원에서 안착하고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3파의 상승 폭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리플을 당장 5,000원 가라. 우리 은주 기자 춤춰야 하는 거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로 가버리면 네. 이 바로 갔다가 이제 여기 맞고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럼 네. 춤만 추고 끝나는 그런 네,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4,120원 구간에서 위에서 잘 견고하게 네. 다져주면 좋은 그림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 또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거시적인 그 거대 삼각수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그랬을 때 그래도 지금 구간 다시
두 차례 벌써 저점을 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에서도 벌써 두 차례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그림은 그래도 상승의 여지가 높다라고 보는데 바로 뭐 5,000원을 가냐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네. 이제 일단 4,120원 예전에 지켰어야 하는 부분 다시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단계가 있죠, 여러분. 엘리어트 상승 5파니까 5파. 우리는 이제 1파를 마무리했고 2파, 3파, 그러니까 3파 그리고 4파 뒤는 또 뭐가 있죠? 약간의 이제 또 하락하는 4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네,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리플은 차트는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삼각 수렴 후에 나올 수 있는 상승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 코인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문의하신 코인을 소개하는 코인 레이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네, 코인레이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도지코인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희가 문의를 주셨냐면 DJ NFSC님께서 도지요 유유 붙이신 거 보니까 약간 물리신 것 같은데 도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ETF 출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았었죠. 네. 최초로 도지 ETF가 렉스 오스페리 기반으로 해서 나왔고요. 첫 거래일에 나쁘지 않은 좀 유입량을 보여주면서 네.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모멘텀이 사실 다른 코인만큼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밈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처럼 뭐 기술 개발을 할 거야. 리플처럼 가서 이슬람권이랑 손을 잡을 거야. 그쵸. 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없는 코인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지 아버지가 누구시죠?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님 계시잖아요. 머스크 파더 믿고 도지는 지금까지 시총 10위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머스크가 최근에 도지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됐던 이슈 중에 하나는 도지코인 투자 회사가 새로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의장직을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좀 공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뒤로는 여전히 도지코인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워낙 도지코인 뭐 시바 그 강아지 사진부터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집단 소송을 당했었어요. 투자자들한테 시장 조작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리고 하면서 이제 공적으로 도지 가자 이런 거를 올리진 않지만 뒤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도지코인 투자회사 의장직을 맡는다던가 하는 등 여전히 도지 파더로서의 역할은 나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민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 민코인들의 불장이 왔을 때 대장격으로 같이 올려주는 그 변동성 아니면 이런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자금 유입량과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그 정도의 바운더리만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도지코인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10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시가총액이 안착이 돼 있는 만큼 단순 우리가 밈코인으로 치부할 건 아니지만 다른 우리가 늘 다루는 메이저 코인들과 대비해서는 호재성의 이슈가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도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뭐 입모양이 잘 지냈냐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찰리 커크 추모식 때. 그래서 약간 도지코인이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도지코인 차트로 조금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뭐 지켜야 될 부분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요번 주가 이제 끝이 나면 다음 주가 이제 10월이 되기 때문에 요번 주가 참 이렇게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변곡의 주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지코인 물론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일봉상으로 봤을 땐 지켜야 될 부분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흐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장 위에 선 지금 현재 가격이죠. 이 330원 부근 여기 이탈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몇 날 며칠. 이 차트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약간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330원을 이번 주가 이탈해버리면 어떤 흐름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각각 주봉 차트니까 여러분 이게 좀 기간이 좀 돼요. 근데 네. 이게 고점들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래 CCI는 그렇게 뭔가 이렇다 그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 삼봉 정도전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네. 삼봉 정도전. 삼봉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네. 이게 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요 그 주봉이 330원 이탈해 버리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 도지 차트는 네. 도지 차트는 이 도지 차트로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그 알트코인들 시가총액 총 모음 차트잖아요. 이더리움 비트 빼고. 네, 비트 이더 빼고. 네. 이 차트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번 주에 윗꼬리를 그리고 올라온 건 좋은데 네. 이게 또 언제나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들 이거 지금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차트가 그래도 원활하게 흘러가면 도지도 당연히 지금 차트 흐름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격대를 330원 위로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330원을 좀 이탈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조선의 삼봉 정도전. 삼봉 정도전 그 안타까운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유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봉 정도전 하락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네네네. 있는 도지코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드리프트 코인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드리프트는 우리 애청자 웰커맨님의 퓨튜브님께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드리프트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덱스 거래소 기반의 코인입니다. 솔라나 기반. 네, 덱스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를 하고요. 네. 솔라나 안에서 이제 유명한 덱스 여러 개가 있죠. 레이디움이 좀 대표적이고 드리프트는 이제 파생 상품 쪽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 덱스라는 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 기반이 훨씬 더 오래되기도 하고 기술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저희 코마우 시간 때도 한번 다뤄봤었던 유니스왑 기억나시죠? 네. 유니스왑도 대표적인 이제 이더리움의 기반의 덱스이고요. 드리프트는 이제 이더리움인데 솔라나 버전의 유니스왑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프트가 가져갈 수 있는 호재들 사실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기 때문에 거래소 간의 뭐 협업 파트너십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좀 구조를 개선해서 네. 거래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관들과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드리프트도 지금 발표해놓은 어나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서비스 확대라던가 수수료 개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의 어떤 효과와 함께 연동시켜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크게 기다리거나 앞으로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갑니다 하는 어떤 그런 대형 특제 어떤 호재는 없다. 네. 가사할 만한 호재가 네. 없다. 네. 좀 재미없는 코인이네요. 근데 이제 거래소 코인 덱스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네. 그 거래소의 거래량이 높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코인이라고 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솔라나가 또 상승하면 같이 또 그렇죠. 오를 솔라나 수도 기반이기 있고.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 코인 차트 상은 어떻습니까? 좀 이슈는 약간 재미없는 코인으로 저희가 네. 명명했는데. 네. 우리 퓨트님께서 네. 이제 궁금하신 드리프트 음. 이슈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차트상 보실까요? 재밌어요? 네. 오호. 차트상으로는 사실 제가 좀 요새 좀 유의 있게 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전제 조건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 요 선, 여러분. 지금 딱 잘 지키고 있는 검정선. 네, 요 1114원 요 선. 네. 요 선 잘 지켜주면 한번 쭉 설 것 같습니다. 오호, 진짜요? 네, 그렇기 오호.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선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요게 뭐 단기적으로 뭐 일봉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주봉적으로 잘 지켜줬어요. 근데 요번 주 이렇게 잘 지켜주고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요번 주에 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번 주에 뭐 이렇게 마무리만 되고 다음 주에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 시작한다면 한번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여기 구간이 한국 돈으로 이제 한 1,350원 구간인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구간 기준으로도 한 10% 20%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서 제가 이게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물론 전제 조건은 지금 요 검은색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선 1,100원. 네, 잘만 지켜주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거 손절해야 되는 아닙니다. 요 밑에 선이 그래도 여기가 뭐냐면 그래도 매수해야 될 구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 계속 여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선을 여러분 그 주봉상으로 잘 보시고 이 선을 이탈해 보면 솔직히 이제 그때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 이 선 잘 지키고 있는 산에서는 요 가격은 이제 964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970원 안정적으로 970원 위에서는 한번 이렇게 분할적으로 매수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1110원 여기 잘 지켜주고 있는지 보면서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한번 좀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 지켜주고 이 선 1110원 위에서만 잘 지켜주면 한번 이렇게 또 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코인은 좀 재밌다라고 슈트님 재밌게 마무리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상에서는 재미없지만 차트상에서는 재밌는 코인 드리프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윤주 기자, 최준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코마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마워와 함께해 주신 웰커미님들 고맙습니다.